안녕하세요. 시각보감 구독자 여러분, 시각보감의 김선화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좀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봤는데요. 짜잔! 이곳은 바로 허준박물관입니다. 사실 이 한의사인 저도 이 허준박물관 방문은 처음인데요. 어떤 곳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오늘 최 원장님 안 계셔서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? 여러분들 심심하실까봐 제가 오늘은 새로운 원장님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최은용 한의사님 소개로 출연하게 된 한의사 김단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네, 여러분, 제 한의대 동기인 이제 김단비 원장님이신데요. 사실 이렇게 시각보감 촬영으로 만나게 되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. 네. 어쨌든 여러분, 제가 이 김단비 원장님과의 케미도 최 원장님 못지 않으니까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럼 김단비 원장님과 이곳 허준박물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대해주세요. 근데 단비 원장님 그거 아세요? 그거?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이죠. 제가 이래봬도 식약보감 34편 다 보고 왔거든요. 오, 예. 대단하십니다. 네,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. 이렇게 준비성 철저한 우리 김단비 원장님과 함께 하는 시각보감 지금 시작합니다. 네, 그런데 단비 원장님, 이곳 허준박물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? 아니요. 사실 한의학을 전공하고 한의사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이렇게 허준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답니다. 네,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곳 강서구가 바로 이 허준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또 성장을 하시고 또 저에게 이제 익숙한 의성 이제 동의보감까지 집필한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. 사실 저희가 이제 이곳이 처음이라 이 허준과 허준박물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저희 관장님을 모셨습니다. 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허준박물관장 김태정입니다. 그럼 관장님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세요. 네, 그 허준박물관은 허준 선생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곳이 양천현입니다. 양천현이 현재의 강서구, 양천구 또 김포 일대 일부분이긴 한데요. 허준 선생님이 그 태어난 양천현의 중심지가 바로 요 현아터가 박물관에서 가깝습니다. 그래서 허준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또 동의보감을 집필한 그 대부분의 그 동의보감을 이곳에서 집필하신 그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강서구에서 설립한 박물관입니다. 네, 이곳 이 허준박물관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 허준 선생님에 대한 모든 것,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허준 하면 드라마 허준을 좀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또 이게 허준을 보면 또 자란 세대 아니겠습니까? 네,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. 당시 드라마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. 최고 시청률이 아마 63.5%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저희 국민분들 중에는 한 60%가 이 드라마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. 네, 정말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마도 이 드라마를 보고 한의사의 꿈을 키운 분들도 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예. 네, 그런데 관장님, 이 사실 이 드라마 속 허준과 저희가 이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 허준은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좀 대표적으로 좀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? 네,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지금 4번이나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광열, 황순정 두 분이 주연으로 나왔던 게 아마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4번 드라마가 나오면서 다 실수를 한 게 허준 선생이 아버님 이름을 허론을 허륜이라고 그러고 허준 선생 어머님이 영광 김씨입니다. 그런데도 손씨라고 그러고 또 신분도 아주 천한 그 기생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허준 선생님 부인이 그 안동 김씨인데도 불구하고 전주이시 이다희라고 그러습니다. 그리고 또 가공인물인 유희태 같은 분도 가공인물이고요. 또 드라마가 또 소설이 허준 선생을 널리 알리는 데는 공헌을 했지만 또 내용이 완전히 좀 잘못 전달된 것은 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드라마는 조금 더 이렇게 재미나 좀 극적인 요소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승님을 이렇게 해부한 장면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런 허준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이 동의보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저희 식약보감이 사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동의보감이 합쳐져서 만든 단어라는 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.
그런데 김 원장님, 이런 동의보감 혹시 완독해 본 적 있으세요? 아, 그럼요. 한인대생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? 혹시 선아쌤은 안 읽으신 거 아니죠? 네, 저희가 이 식약보감을 통해서 뭐 한약재의 성분이나 아니면 처방 구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출처로 동의보감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, 이제는 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. 예,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. 이 동의보감이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, 또 현재는 우리나라 국보 319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치가 있지만 그 당시 시대상에서 또 동의보감의 그런 의미가 되게 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당시에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중국의학서적에 의존해서 치료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한계가 있었는데 동의보감이 딱 등장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, 또 진단조차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당시에 정말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. 예. 와, 김남미 원장님 진짜 많이 알고 공부를 계신데요? 좀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쉽고 좀 널리 의술을 알리고자 했던 허준 선생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관장님, 이렇게 담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은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, 이 동의보감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네. 동의보감은 이제 그 임진왜란 끝나면서 바로 만들어지겠죠. 임진왜란 때 그 어려운 참상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그 어려운 백성들을 좀 쉽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약을 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쉽게 만드는 책으로서 가치가 있죠. 그 분류한 것도 아주 내경, 외형, 잡병, 탕액, 침구 이렇게 분류도 누가 봐도 쉽게 접할 수 있고,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 하에 처음에는 6명의 학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정유재란도 때문에 흩어지고 그래서 허준 선생이 단독으로 마무리는 단독으로 하셨고, 또 허준 선생이 그 귀향을 가셨는데 1년 8개월 동안 그 귀향이 가신 것이 동의보감을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, 거의 90% 이상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내의원이 돌아오셔가지고 정서를 해가지고 광해군 2년 1610년에 완성이 된 책이죠. 네, 관장님 굉장히 이제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까 관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구성도 굉장히 잘 해놨다고 말씀하셨어요. 굉장히 이제 알기 쉽게 뭐 내형, 외경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, 원장님 기억나시나요? 저도 방금 말씀을 들어서 조금 베껴보자면 인체의 이제 내외를 나누어서 내경, 외형편으로 두고, 그다음 그 외 이론이나 아니면 뭐 기타 질병에 대한 내용을 잡병편, 그리고 약물이나 치료 탕액에 대한 내용을 탕액편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침과 뜸에 대한 내용을 침구편에서 다루고 있다고 좀 기억이 납니다. 예. 제 친구입니다. 그 특이한 건 마무리 마지막에 두 권을 목차를, 보통 책은 이제 목차를 앞에 놓는데 요즘은 예, 목차를 이제 뒤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찾아보기 쉽게 그 내형, 내경, 외형, 잡병, 탕액, 침구 요것도 쉽게 나누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그 이 방대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목차를 또 두 권을 따로 만들어진 것도 아주 이 편집이 특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네, 있죠.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동의보감에서 이 동의는 동쪽의 의학 전통, 보배 이제 보배스러운 거울이잖아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동의보감은 우리의 의학 전통을 개성한 이런 보배스러운 의서이자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자랑거리네요. 그런데 관장님, 사실 이 동의보감 말고도 허준 선생님께서 이게 지은 책들은 또 많이 있잖아요. 예,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동의보감 말고는 일반인들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접할 기회가 없어서 네. 그렇죠. 그래서 허준 선생이 언해보니 언해태산지벼, 언해두창준여, 언해구급방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급한 것들은 또 한글로서 같이 병행해서 썼기 때문에 허준 선생님의 그 일관된 사상이 많은 백성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는 책, 이런 것이 그 언해본이라는 세 종류의 책이 있는 것만 해도
또 대단한 거고 그 외에 이제 지금 그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전염병에 관련된 벽역 신방과 신찬 벽원방이라는 전염병 관련 매뉴얼을 또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당시에도 그 디프테리아 계통의 성홍열 계통의 그 전염병이 아주 전국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백성들을 괴롭혔죠. 그런 책들, 그다음에 나비약증 지방, 또 내의 선생안 이런 거는 허준 선생이 직접 서문을 쓰셨거나 또 내용을 직접 정리하셨던 책이라서 저희가 9종류의 책을 쓴 걸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. 네, 방금 말씀하신 이 신착벽온방 이게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다뤘던 책인데요. 이것이 그때 이제 질병사 연구와 또한 조선 후기에 새로운 그런 전염병에 대한 책을 쓰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. 허준 선생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 어떤 치료를 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이제 허준 선생님과 동의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요. 관장님 덕분에 저희도 잘 몰랐던 이런 이야기들, 그다음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좀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관장님 오늘 저희 식약보감에 출연하신 소감 어떤지 간단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감사드립니다. 저희 박물관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우리 옛 선조들이 어려울 때 또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구경 관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특히 지금 현재는 그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가 아주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조선 시대의 그 전염병, 역병에 대해서 지금 특별전을 11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.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오셔가지고 조선 시대의 우리 선조들이 역병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허준 박물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샅샅이 돌아다녀 볼 건데요. 제가 살짝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럼 식약보감 다음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